2명이 기각 의견이다. 그 다음에 뭐 2명이 끝까지 3월 13일 이전에 선거일을 잡지 못하게끔 하지 않느냐. 방해를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설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한 게 5가지 사유잖아요. 첫 번째 사안, 두 번째 사안이 각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8명의 재판관들이 합의를 하나씩 해 나가야 됩니다. 아하. 그 부분에 견해가 나뉠 수도 있는 거고. 이제까지 평의를 오래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평의를 하면서 하나씩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죠.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 그러거든요. 1이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탄핵 사유는 해당하지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묶어서는 탄핵 사유로 본다는 견해도 있는 거고, 오호. 개별적으로 다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는 거고, 예. 저는 이제 세월호 7시간 문제 부분은 좀 견해가 달릴 것 같고요.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탄핵 사유로 보는 재판관들도 있고, 그 자체로는 미흡하지만은 다른 뭐 국민주권주의 위배, 법치주의 위배와 결합해서 탄핵 사유로 보는 견해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아마 오늘 그 평이 끝나고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상 추가적인 평의는 별로 없을 거고요. 판결문을 쓰겠죠. 예. 그런데 판결문을 인용과 기각 두 개를 써놓는다는 게 저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평론가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요? 이 인용과 기각을 지금부터 쓰는 게 아니라 애초에 평이 시작할 때 이 재판관들이 각자 2개를 쓴 게 아니고요. 헌법 연구관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기각 입장으로 지금까지 정리된 팩트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써봐라. 인용 중심으로 써봐라. 이 이유가 뭐냐면 외부로 정보가 흘러나갈 것에 대한 대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용으로 썼어요. 기각으로 썼어요. 이게 말이 흘러나가면 인용인가 보다. 기각인가 보다. 이게 사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 A, 경우의 수 B를 다 준비를 시켜놓고 재판관은 그 2개를 다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다 다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이름을 집어넣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기각이다, 나는 인용이다, 혹은 각하인 경우에는 뭐 판결이 필요 없죠. 이런 경우를 정리해서 쥐고 있다가 마지막 이제 표결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의가 좀 길었다고 생각 안 해요. 오늘까지 평의가 7차예요. 27일 날 최종 변론 종결됐고요. 28일에 1차 평의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에 3.1절 쉬었죠. 주말 쉬었죠. 집회 있었죠. 출근해서 평의 준비했죠. 7차. 정확해요. 그건. 그런데 근데 맞습니다. 어제를 한번 보세요. 어제를 보시면 평의가 오전에 있기로 했다가 오후로 밀렸다. 왜 그러냐? 오전에 하면 점심시간이 걸려서 2시간밖에 못하니까 오후에 시간을 충분히 갖겠다는 의미다. 그랬는데 오후에 1시간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어제 오늘 굉장히 민심이 요동쳤습니다. 불안하고 이 사설 정보지 막 돌아다니고 기각설 난무하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에 와서 결정됐을 때는 저는 내용적인 난상 토론이냐 이 기각과 인용에 대한 그렇지 않고 형식 논리적인 측면이냐 우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13일에 평결하고 발표하자 이거냐 아니면은 10일에 하자 예정대로 이거냐 혹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은 퇴임대로 하고 판결을 내려놨다가 3월 14일에, 왜냐면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아닙니까? 사탕 대신 탄핵을 주자, 국민들에게. 이런 논의냐. 그래서 형식 논리적인 논의냐, 내용적인 논의냐인데, 저는 아까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5개의 지금 사안으로 범주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2개는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갈 수가 없다. 첫 번째, 국민 주권주의 위배. 이건 누가 봐도 어쩔 수가 없어 보여요. 두 번째는 직권남용이에요.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 보여요. 세 번째 언론자유 침해, 언론사 사장 잘랐다. 글쎄요, 이건 좀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생명권 보장 문제, 이거 좀 다툼이 있어 보이고 뇌물죄는 제가 보기엔 아주 심증이 강한데 특검에서 이걸 기소할 상황이기 때문에 뇌물죄를 인용하기가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헌재 입장에서 이 3개를 제외하더라도 제일 1순위, 2순위만 가지고도 포괄적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 남은 과제는 이제 몇 대 몇이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좀 이재화 변호사님, 저 주장을 인용하겠어요, 기각하겠어요? 수정 보완. 수정 보완이. 최평론가님. 예? 네. 그 각하 판결한 경우에도 판결문을 써야 되니까요. 왜 그렇죠. 왜 각하를 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고 재판 연구관들이 별도로 주문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헌법재판관님이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리서치를 해봐라,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하는 거지. 예. 그 자체가 판결문에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말하자면 주문을 해요. 재판관님이 이제 전속 재판관 그 연구관도 연구해서 여러 관점에서 한 검토를 해보라 그러면서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재판관님이 직접 수정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어제 이제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정보가 돌아다녔어요. 네. 정보지에 뭐 이름까지 거론됐죠. 예, 이름도 거론되고 뭐 6대 2냐, 7대 1이냐, 예. 8대 0이냐 막 이제 정보부가 막 돌았죠. 예, 엄청 돌았는데 어찌됐든 이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왜냐면 어제 1시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가설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만장일치여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었다. 이거 또 하나는 두 명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합의를 못해서 결론을 못 낸 거다. 그래서 오늘 평의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이다. 그래서 오늘 판결이 4시에 나오냐, 5시에 나오냐, 6시에 나오냐 이걸 두고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는데 결국엔 5시와 6시 사이에 10일 오전 11시로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제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바를 좀 종합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다 쪽에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카드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확실해진다라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카드를 던지면 이것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대체적인 새로운 결론이라 학설이네요. 예. 학설은 아니고 이제 취재한 내용인데요. 어찌됐든 이게 이제 그 하야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탄핵이 확실해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던지면 그렇게 되면 재평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평의 절차를 다시 거쳐서 이것을 어떻게 각하를 할 거냐, 뭘 할 거냐라는 논의를 재논의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고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은 떠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재하 변호사님. 네. 중요한 지적을 모처럼 여기 지금 4개월 됐나요? 3개월 됐나요? 모르겠어요. 네. 3개월 만에 처음 제일 들었어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칼럼으로 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좀 띄워주세요. 혼자만 잘났다 그러지 말고. 예. 훌륭한 논점이죠. 예, 그렇죠. 예. 훌륭하대요. 이 변호사님 칼럼 못 봤어요. 그래서 전 다 봤어요. 외웠어요. 칼럼을. 그래요? 예. 53조 2항, 132조 4항. 예, 134조 2항. 134조 2항. 숫자가 바뀌었네요. 그 문제는 예. 그 자진 사퇴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미 평에서 다 논의를 했을 겁니다. 경우의 수를 다 논의를 했을 거고요. 각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각하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으니까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견해를 좀 특별하게 생각 없이 가볍게 헌법학자도 이야기하고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국회법 134조 2항에는 지금 탄핵 대상 같은 경우는 사직서를 내더라도 임명권자는 수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네. 그때 임명권자는 그 임용직 공무원만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출직 다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법에서 그 규정에 예외를 대통령의 경우 예외를 둔다면 다만 대통령은 이 적용이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놔야 될 거고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도 우리 국회가 그 사직서를 그 의결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4월 27일 날 사직서를 냈고 5월 예. 3일 날 예. 의결을 했죠. 그리고 우리 근데 그때도 헌법재판소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아니 어쨌든 헌법재판소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네. 공무원들은 그만둘 때 혼자서 내가 오늘부터 그만둔다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수리를 해야 그러네요. 공무원 관계가 소멸하는 거고. 국회의원도 사직서를 내면 그냥 그 사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의결을 국회에서 거쳐야 의결을 해야 돼요. 되고 지방의원들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되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게 해요. 미국은 상원이 이제 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국회가 의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할 텐데 국회법 134조 2항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예.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미 탄핵 소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사직서를 내도 예. 하야하면서 정치적 선언 하야 선언하고 사직서를 내도 국회는 의결할 수 없다. 예. 이거 이승만 대통령의 규정을 그 전례를 봐서 예. 그런 명문 규정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 문제는 예. 각하라고 하는 정치적 행위를 그런 정치적 행위를 받아들여서 각하할 수 있잖아요. 설령 이제 그러니까 각하라는 것은 탄핵 대상이 없어졌을 때 각하를 하는 건데 네. 설령 이제 뭐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자진 사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이런 경우에는 예컨대 변론 종결한 후에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으면 자진 사표를 내버리면 각하한다면 대통령에 앞으로, 대해서는 탄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일관되게 그 헌법 위반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고 중대한 결정을 요하는 사안. 무엇이 헌법인가에 대해서 헌법적 해명이 기묘한 때는 헌법적 해명이 기묘할 이런 때. 경우에는 종국적 판결을 한다는 것이 이제 일관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예. 대표적인 게 서울시 광장을 차벽으로 다 둘러쌌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집회가 끝나버리면 사실은 재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회가 끝났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 해명이 기묘한 때에 해당한다 이래서 그것은 헌법 위반이다. 차벽을 설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 통행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것이 헌법 그러니까 위반. 2009년도에 박주민 당시 변호사가 냈던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도 그 선례는 계속 법리는 계속 적용되어집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설령 이미 변론 종결하고 심리를 다 끝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자진 사퇴하더라도 종국적인 판결을 합니다. 종국적 판결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최영일 네. 평론가님, 최후 의견서에도 나왔지만 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시고 네.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각하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각하 가능성이 지금 우리 장 기자님 말씀과 이 변호사님 말씀 사이에서 저는 그냥 국민 대중의 일반적 상식 시각으로 예.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야를 받아줄 수도 있다. 둘을 쌈붙이는 거예요? 이게 헌재 입장에서는 예. 정치적인 문제로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대리인 측과 이 예. 일명 태극기 집회, 보수 친박 집회죠. 집회. 예. 이쪽에서 보면은 계속 이제 각하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닉슨 사례부터 해외 사례를 다 이제 주워 섬기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닉슨도 지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헌재가 없고 상하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상원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닉슨이 다음날 상원에서 탄핵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전날 하야를 해버리잖아요. 예.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그래서 하야 사례가 해외에 있어요. 선진국들의 민주제도를 도입한 국가에 이런 것들을 계속 인용을 하고 있어요. 김평우 변호사 등.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 이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하야를 받아준다. 지금 오늘도 정보지가 돌고 있는 게 오늘이나 내일 대통령은 인용이 유력할 경우 하야를 발표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럼 하야를 발표하면 이게 또 두 가지 설로 갈립니다. 하야를 한다. 두 번째는 하야를 선언하는 순간 그러면 헌재는 각하를 한다. 그 다음에 하야를 번복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2주일 전 정보 그러니까, 보고인데? 말도 안 되는 이제 예. 코미디의 가설이 또 하나 이제 따라붙어 있는 거고요. 예. 파생해서.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더군요. 탄핵이 기각된다. 기각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건 사실이죠. 내일 모레 오전 그렇죠. 11시 발표할 텐데 만약에 5대3 정도로 기각되는 경우에 기각된 직후에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한다. 그리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는 명예가 회복됐고 억울함, 무고함이 밝혀졌으나 자,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러날 테니 그럼 알아서 차기 정부를 조기 대선으로 뽑으시오. 예. 라고 퇴진을 한다. 제가 보기엔 제가 지금 알고 이해하고 있는 박근혜라는 인물로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근데 또 왜 그런 얘기하세요? 이거 범보수에서 시나리오 띄우기를 하는 예. 걸로 보여줘요. 제가 보기에는.